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나무에 막 새싹들도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고 꽃들도 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꾸준하게 정말 잘 쓰고 있는 페이보릿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해볼까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예요. 그 광희 씨가 내고왕 이벤트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어렵게 스킨푸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무려 3일 동안이나 시도를 해서 가깝스럽게 되게 어렵게 얻어낸 제품인데요. 이 패키징과 캐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당근씨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 피부에도 되게 순하게 잘 맞았던 제품이고요. 일단은 패드가 너무 좋아요. 되게 제가 이제껏 봐왔던 패드 중에 가장 도톰한 소미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장을 다 쓰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분의 1장으로 이제 얼굴을 세안 후에 다 닦아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감성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패드 하나도 잘못 쓰면은 바로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아예 없었던 제품이고 실제로도 이 패드의 성분 안에 피부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뭐 비건 뷰티라든지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제품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쓰는 소모성 제품치고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제품이 지금 올리브영에서도 아마 입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세일을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입니다. 수분크림 못지않게 세럼도 매일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감이랑 그다음에 성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타입이에요. 이 프로폴리스 에센스도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일단 처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 되게 고농축 에센스인데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코스알엑스의 그 프로폴리스 앰플을 썼을 때도 물론 가벼운 편이긴 했지만 살짝 쫀득한 감이 더 이 제품보다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 제품보다는 좀 더 약간 물 탄 듯한 좀 더 가벼운 제형의 제형이고요. 이렇게 피부에 되게 물같이 매끌매끌하게 잘 발리고 흡수도 빠른 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조한 수부지 피부이기 때문에 정말 1년 365일 동안 피부 속보습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타입인데 이 세럼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안에 정말 피부 속까지 수분을 공급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일단은 프로폴리스 성분이 되게 피부에 좋잖아요. 저같이 건조하고 또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아마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러한 점에서 이 제품도 프로폴리스 성분이랑 뭐 로얄 젤리 그리고 꿀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요자씨 잡티 맑음 에센스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별로 잘 안 맞아가지고 되게 피부가 따갑다는 느낌이 강해서 좀 기피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도 성분이 괜찮고 또 스킨푸드의 스킨 제품들, 에센스 이런 제품들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구매를 해보게 됐는데 이거를 처음 썼을 때는 굉장히 저는 별로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게 피부가 따갑고 바르자마자 피부가 화끈거리고 금방 얼굴이 붉게 다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못 쓰고 제 동생한테 한번 이거 써봐라 하고 줬던 제품인데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언니 이 스킨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물어보니까 제 동생이 볼에 조금 여드름이 있는데
약간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여드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킨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모공 막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 제품을 다 쓰면은 또 구매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부 컨디션이 좀 좋은 날에 다시 사용을 해봤더니 다행히도 그날은 피부 화끈거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스킨푸드에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참고용으로 이번에 들고 와봤고요. 저는 민감성 피부이시라면 별로 이 제품을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 동생처럼 약간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트러블이 좀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성분이 순한 토너를 좀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권해드릴게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여러 통을 비웠을 정도로 정말 많이 썼었던 제품인데요. 사실 한동안 제가 여러 가지 또 좋은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들을 만나면서 사실 이 제품을 그다지 찾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한동안 이니스프리의 그 제품을 메이크업 베이스로 되게 잘 써왔었는데 어느 날 저희 강아지가 그 제품을 다 물어뜯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다른 제품 이번에 한번 써볼까? 하다가 그때 이 에스쁘아 선크림 되게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써볼까? 해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메이크업 베이스랑 선크림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간편하게 한 단계라도 메이크업 단계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향이 좀 세요. 되게 에스쁘아 냄새? 라고 저는 표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 가벼운 향은 아니어서 이 제품을 바르면은 좀 화장품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화장품 냄새에 조금 예민하다 하시면은 저는 비추해 드리지만 만약에 좀 가성비 괜찮으면서 좀 괜찮은 화장이 잘 먹는 로드샵 메이크업 베이스가 없을까? 하신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형이 일단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긴 한데 막상 펴바르면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고요. 일단 수분감과 또 약간의 오일리함을 머금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건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고 반면에 저 같은 수부지까지는 괜찮지만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많이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께서 쓰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달 페이보릿 제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디 인텐스 크림. 수분 크림이 다 떨어져서 어떤 걸 구매할까 하다가 닥터지에서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비타민 D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 비타민 D가 들어있다는 게 신기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작년 여름철에 제가 닥터지에서 나온 수분크림을 굉장히 잘 썼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 제품을 구매해보니까 저는 사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좀 별로였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도 약간 호불호를 탈 수 있는 제품이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께서 오일리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일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수분감 같은 게 엄청 농축이 되어서 이제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형도 굉장히 부드럽고 매끌매끌하게 잘 펴발리고요. 로션보다는 살짝 젤에 가까운 묽은 타입인데 그래도 되게 약간 크림이 좀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에 펴발랐을 때는 이렇게 두드려보면 끈적임이 남지 않는 제품이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림이고요. 일단 피부에 펴발리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흡수도 빠르고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약간 피부결이 좀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습력도 되게 좋아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 때 쓰시기 되게 괜찮은 제품 같아서 새로운 수분크림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스의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힌스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푹 빠져있는 메이크업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브로우 펜슬도 나왔고 그리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 이 브로우 마스카라가 최근에 다 떨어져서 이 제품을 먼저 구입을 해봤어요. 힌스에 공홈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표 모델분의 눈썹이 정말 예쁘잖아요. 저도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곤 하는데 저도 그 모델분처럼 이 제품을 쓰면은 한번 그런 눈썹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제품이에요. 힌스에서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약간 패키징 디자인을 좀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시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발색력이 엄청 좋다거나 아니면은 화이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좀 눈썹 숱이 많아 보이게 해준다거나 하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제품이 좀 좋다고 느꼈던 한 가지 부분은 픽스력이 정말 좋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사실 모발이 정말 얇아서 어떤 마스카라를 발라도 그렇게 모발이 이렇게 딱딱 선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에뛰드의 그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를 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좀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속눈썹용 마스카라이기 때문에 결을 살려주는 느낌은 훨씬 더 그 제품을 더 좋아하긴 해요. 이 제품도 그 제품 못지않게 여기 앞머리를 세워주는 그 픽스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다크 브라운을 골랐는데 사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로드샵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치고는 약간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힌스 제품들도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일 기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블린 콜로설 마스카라 블랙. 이 노란색 마스카라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받은 메이블린의 인기 제품이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메이블린의 마스카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피부 타입이나 눈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메이블린의 마스카라를 쓸 때마다 속눈썹이 너무 뭉친다거나 아니면 오후쯤 되면은 거울을 보면 눈 밑에 정말 마스카라가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다른 유튜버 분이 쓰시는 걸 보시고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나도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 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었어요. 마스카라의 솔이 되게 두꺼운 땅콩 모양이어서 사실 윗속눈썹이랑 특히 언더 마스카라를 할 때 되게 조심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다시 써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아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뭐 리뉴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메이블린 마스카라를 그동안 깊이 해왔었던 이유인 언더 번짐이 정말 거의 없었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한 코 정도 바르면은 되게 속눈썹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살짝 말린 다음에 한 코 더 발라주면은 볼륨감도 살릴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새롭게 제가 다시 발견한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한번 들고 와봤고요. 물론 사람마다 되게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다 다르고 이런 언더 번짐이라는 게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번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메이블린 마스카라 다른 라인은 몰라도 이 노란색 마스카라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올리브영에서 1+1 세일을 하실 때 한번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어카인드의 두 가지 틴트 제품입니다.
시드니님하고 레어카인드가 콜라보를 했을 때도 그때 그 립스틱이 굉장히 입술을 예쁘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틴트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두 컬러 모두 되게 쿨톤 분들 피부에 되게 잘 어울리는 핑크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모브 피셜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베이스 제품으로 써도 괜찮고 저는 뭐 2번 정도 발라서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생기를 더 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거를 바른 다음에 모어된 플럼을 안에 덧발라서 그라데이션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생크림 같은 제형인데 제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데 그 위에서도 뭉침 없이 되게 수채화 번지듯이 예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컬러뿐만이 아니라 제형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한 가지 단점은 약간 이 솔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양 조절이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솔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까지도 틴트 제형이 되게 많이 묻어나는 제형이라서 이 뚜껑 리드 부분에 좀 틴트가 묻지 않게 잘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일단은 컬러감이 너무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홀리카홀리카의 무늬 팔레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리뷰도 하고 또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제가 최근에 나온 아이섀도우 팔레트 중에는 이 팔레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뮤트뮤트하면서 차분하고 분위기 가득한 컬러감들이 함께 이렇게 9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무늬가 쿨톤 팔레트였다면 데이지라는 웜톤 팔레트도 함께 나왔으니까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하셨던 분들은 이 팔레트를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컬러감이 정말 예뻐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여서 이전에 보여드린 적은 있지만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더마클라센의 아로마티크 핸드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우연하게 그냥 올리브영에서 좀 요즘에 핸드크림 뭐 좋은 거 없나 서칭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제품이고요. 일단은 패키징이 되게 예쁘게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이 핸드크림을 딱 보자마자 록시땅의 핸드크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다양한 향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뭐 그중에서 베스트인 제품들은 뭐 파우더리한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허니 성분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 저는 그러한 제품보다 좀 대중적이지 않은 약간 독특한 향을 써보고 싶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되게 저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무슨 향으로 묘사를 해드릴까 하다가 딱 떠오른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식물원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식물 냄새 있죠. 식물의 그 파란 이파리에서 나오는 듯한 허브향? 약간은 쌉싸름하면서도 좀 편안해지는 그런 향 있죠. 그런 향이 딱 나더라고요. 처음 테스트해 봤을 때부터 호감을 가지게 된 건 아니고요. 이런저러한 제품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 제품이 뭔가 처음에는 뭐야 이거 무슨 향이지? 싶다가도 계속 이 제품을 다시 맡아보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형감이 굉장히 사실 그 록시땅의 시어버터 핸드크림보다는 좀 많이 묽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핸드크림이 좀 가볍고 좀 젤 타입 이런 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고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 대신 핸드폰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더마클라센 핸드크림은 향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생허브향 같은 자연적이면서도 편안한 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적인 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제형이 되게 묽고 가벼운 느낌의 핸드크림이라서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바르기 좋은 핸드크림으로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재미있는 뷰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안녕!